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대체 물가가 언제부터 상승률이 둔화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한 6월이 고점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안녕하세요. 서강대 교수 김영희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문제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죠. 과연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 그 다음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언제 잡힐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미국 물가를 그림 하나 그려놨습니다만,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 5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8.6%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1981년 이후 41년 만에 그 최고치거든요. 사실 지난 3월 소비자 물가가 8.5% 올라가지고 4월 8.3% 피크아웃 했지 않느냐. 그런데 5월 소비자 물가가 오히려 예상치보다 3월보다 더 오르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난 5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5.4%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느냐? 물가가 오르는 이유를 수요 공급 측면에서 우선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수요 측면에서 2020년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가 돈을 엄청 썼어요. 그 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거의 0%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풀었죠. 그래서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수요 측면에서 세계 경제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11%나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실제 GDP가 잠재 GDP 거의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회복되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죠. 더욱 중요한 것은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에요. 수요가 회복되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랐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물류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세계고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죠. 이 공급망이라는 것은 원자재, 중간재를 조달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가는 이런 과정을 공급망이라고 그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각종 원자재가격이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유가도 오르고 특히 곡물 가격, 특히 밀 가격은 2배나 올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곡선이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인데요. 2001년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합니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싸게 생산해 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했죠. 그런데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 분석해 보니까요. 2001년에 중국의 임금이 미국 임금의 30분의 1 정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거의 3분의 1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세계에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없으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수요 회복, 경기 회복에 따라 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중국이 싸게 물건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연 어느 상태냐? 여러분 언론에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은 둔화 혹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의 경우 지난 1분기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미국 경제가 1분기 연율로 마이너스 1.4% 성장했어요. 그런데 물가는 8% 이상 오르다 보니까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죠. 우리 1분기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0.6%였습니다. 성장률은 많이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5%가 넘어섰으니까 우리도 엄밀한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아닌데 물가는 오르고 경제 성장률 둔화되니까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책 수단이 있을까요?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지금 크기 때문에 사실 정부나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올랐다고 우리 정부, 특히 우리 한국은행이 원유 생산을 늘릴 수도 없고요. 밀 가격이 올랐다고 밀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유류세나 관세 좀 인하하고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경기는 두 번 하고 있는데 물가는 높으니까 한국은행 입장이 참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2%를 설정했죠. 근데 미국은 8%를 넘어서고 우리는 5%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미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우리는 먼저 금리를 인상했고요. 미국도 올 3월부터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금리를 더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금리를 인상하면은 앞으로 소비 투자가 이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가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2022년 2월에 정점을 치고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한 번 하락하면은 지난번 11번 경기 순환에서 평균 19개월 떨어졌어요. 이제 경기가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에 들어서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면은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가 줄어들어요. 제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까 금리를 인상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쁜데 앞으로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새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린 다음 물가 예상보다 높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주가든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아마 조만간 집값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집값이나 주가가 오르면 부의 효과에서 소비가 늘어나는데요. 집값이나 주가가 떨어지면 역의 부의 효과가 나타나죠. 오히려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경기가 더 이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대체 물가가 언제부터 상승률이 둔화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보면은 한 6월이 고점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은 상승률은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 측면에서 국제 유가가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이거든요. 세계 경제 성장은 두 둔화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유가 상승세도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 투자가 이축되면요,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미국 경우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거든요. 특히 미국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크죠. 지난 5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8.6%, 그 다음에 최근 미 국채 수익률이 3.5% 안팎이니까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금리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가 정상이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려면요, 이 실질금리는 제가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거니까요. 이게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거나 플러스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우선 금리가 올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금리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 명목 잠재 성장률 추정하면 한 4% 정도 나와요. 장기적으로 미국 금리는 명목 성장률만큼 오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3.5%인데 4%까지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년 경기 둔화, 물가 상승률 둔화를 반영해가지고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겁니다. 오히려 하반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내년 경제 성장 물가를 고려해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거나 플러스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물가가 많이 상승률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반기부터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수요가 이축돼 가지고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추세를 보면요, 경기가 회복되니까 수요가 늘어 가지고 물가가 올랐죠. 특히 작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급 측면에서 유가 등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있는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성장률 떨어지고 스태그플레이션 문제
문제가 대두됐거든요.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느냐? 결국 금리 인상으로 소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 가면은 또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우리 주식시장에서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요,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금리하고 그 다음에 경기, 기업 수익 증가율이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그런데 하반기 일정 시점 가면은 물가 상승률은 특히 8월 가면요, 우리나라 7월 소비자 물가 8월 초에 발표되고 8월 중순 가면은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되거든요. 7월부터는 둔화됐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8, 9월에 인플레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투자 위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 또 연말 내년 초 가면은 주식시장에 물가보다는 경기가 더 부정적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작년 하반기부터 인플레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근데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쁜데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아마 내년에는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